안녕하십니까. 카이저랩의 대표 카이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튜브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그 향후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제 느낌으로는 오랫동안 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과 이제 그 유튜브로 이제 소통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제가 이제 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그 카이저랩을 운영하고 있는 카이저인데 제가 예전에 한번 책을 썼습니다. 무슨 책을 썼느냐? 저도 이제 그 대부분의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월급을 받으면서 이제 그 회사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그 월급보다는 이제 뭐 자본이 아니면 뭐 투자 뭐 이런 이야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회사 다닐 때 이제 그 돈을 버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그 재테크 투자를 했었고 이때 이제 재테크가 뭐 여러 가지 주식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 유행하는 코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부동산이 좀 맞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이제 그 불과 1년 사이에 부동산이 폭망하긴 했지만 저의 그 자산을 또 이렇게 잘 유지하고 있는 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책을 냈는데 그 제목 자체가 나는 월세 받는 직장인이 되기로 했다. 라는 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장인인데 월세를 받아요. 이거 솔직히 병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 그죠? 하지만 의지가 있으면은 어떻게든 이제 월세를 받으면서 즉 자기가 받는 월급 이외에 이제 그 월세도 받으면서 이렇게 이제 회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책을 냈었고요. 그리고 뭐 여러 이제 그 부동산 투자를 이제 제가 2012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말씀드리는 본격적이라는 것은 뭐 예전에는 뭐 부동산에 관심은 있어가지고 뭐 청약을 받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할 수가 있지만 이때부터는 이제 부동산을 뭐 학원을 다니면서 예전에는 이제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가르쳐 주는 게 없어가지고 직접 학원을 가서 배우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우면서 이제 그 수업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계속 듣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부동산 관련 수업도 듣고 그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혼자 있으면은 이렇게 부동산을 이렇게 좀 같이 오랫동안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때 뭐 같이 수업 듣는 사람들이 이제 동기라고 하는데 뭐 대학교 느낌,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면 오랜만에 다시 대학 생활로 가는 느낌 드는 것처럼 같은 물론 나이하고 직업하고 이런 건 다 다르지만 똑같이 이제 그 부동산 그때는 이제 경매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 경매라는 이제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같이 수업을 들었던 이제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이제 2012년부터 현재 2013년이니까 한 12년, 13년 동안 계속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그때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중에서 현재까지도 이제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중간에 물론 사라진 분들이 많은데 확률적으로 한 10% 정도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갔느냐? 뭐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거나 아니면 정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굳이 이 바닥에 안 나와도 충분히 이제 뭐 예를 들면 강남 건물에서 월세를 받고 있는 이제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그때 배웠던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이쪽 그 부동산 바닥에 남아 있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물론 이제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지만은 그 해당하는 그 재테크 투자에 이제 과실을 얻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그 투자 방법은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을 건데 특히 이제 부동산에 한정 지으면은 그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뭐 부동산도 그렇고 나머지도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이제 투자에 대해서 고민하고 여러 가지 뭐 실제로 집도 한번 사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게 되면은 자기만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갖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사이에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제가 이제 법인을 만들 줄 몰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 뭐 이런 것처럼 큰 회사들이 이제 법인 회사잖아, 그죠? 뭐 유한회사도 있긴 하지만 일반 개인들이 이제 또 법인도 만들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 거죠. 왜 법인을 만드느냐? 결국에는 이제 그 투자 목적으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명의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건데 그 명의가 즉 다주택자가 자기가 집을 여러 개를 사게 되면 다주택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한 이제 규제가 심해지고 그리고 뭐 단기에 팔게 되면 이제 양도세
이런 것들도 양도세가 이제 그 집을 사서 팔았을 때 남는 차익인데 그 금액이 뭐 1년 미만이라든지 2년 미만 이런 식으로 짧게 하게 되면 뭐 여러분들이 말하는 투기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짧은 시기에 팔면은 이제 정부에서 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세금을 많이 물리면 결국 투자자들은 어떻게든 이제 세금을 안 내려고 합법적인 방법에서 이제 투자 방법을 고민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법인을 만들게 됐었고 이때 이제 법인은 어떻게 보면 이제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이 규제가 많이 돼서 지금 법인 투자들이 많이 힘들지만 그리고 이제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법인에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보시는 이곳이 그 요즘 유행하는 그 파티룸에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파티룸을 제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법인에다가 이 파티룸을 넣어서 이제 이 파티룸의 수익이 나면 이제 법인이 수익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인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몇 가지 아니 몇 개 정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 학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부동산 투자도 하지만은 가능한 한 이제 지금 어떠한 이제 그 부동산 중에 분야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분야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낯설 수는 있어요. 우리가 그 청약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제 분양권이라고 실제로 이제 그 프리미엄을 주고 사서 우리가 그 나중에 입주할 때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갭 투자라는 것도 있고 이 갭 투자는 말 그대로 차이잖아요. 이때의 갭은 매매가에서 전세가를 뺀 거. 예를 들면 매매가가 5억인데 전세가가 4억 5천이다. 이러면은 원래는 5억을 다 주고 우리가 집을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세 같은 경우에서는 내가 직접 살지 않고 전세를 끼고 사면 아까 전세가 4억 5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5천만 원만 주면 해당한 집을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갭 투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오래된 집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 뭐 재건축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오래된 집인데 한 40년 이상이야. 그런데 뭐 쥐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물도 막 새고 배수가 안 좋으면은 사람들이 너무 살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한 30년 이상 정도 되면 재건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재건축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해당하는 이제 재건축을 했을 때 새로 이제 집을 짓게 되면 이전보다 이후에 좀 더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해당하는 구성들, 그 해당하는 그 오래된 집을 갖고 있는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동의를 얻어가지고 이제 그 재건축도 이루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제 강남의 대치동의 음마아파트 이런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이 아시는 그 아크로 리버파크 이런 애들도 이제 그 재건축이 돼가지고 새로운 이제 아파트가 된 것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지가 좋은 여기서의 말은 입지는 여러분들이 다 살고 싶어 하시는 곳. 서울로 치면 이제 강남 그리고 부산으로 치면 뭐 해운대구나 수영구, 대구는 수성구 이런 것들의 이제 오래된 아파트 이런 것들이 이제 새 아파트가 될 것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사서 투자하는 방법도 있겠다 그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그 투자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분양권이라는 투자가 상당히 인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집을 살 때 세금적인 문제가 큰데 지금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에서는 그 해당하는 집에 이제 계약금만 있으면 돼요. 이때의 계약금은 보통 이제 그 분양 가격 예를 들어서 이제 5억짜리 집이다. 그러면 보통 한 10% 정도가 계약금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10%에 해당하는 5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집이 지어질 때까지 우리 중도금이라는 걸 내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에 이제 중도금 대출이라고 가격이 비싸거나 아니면은 뭐 신용도가 떨어지면 좀 대출받기 힘들었는데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고 있는데 그 중에 큰 게 지금 전국의 이제 건설사들이 되게 힘들어요. 왜? 집을 짓고 있는데 이게 미분양인 거야. 분양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건설사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많은 이제 그 정책들을 내고 있어가지고 이제 중도금도 이제 대출이 잘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현재 만약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그 분양권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직까지 집을 안 샀던 분들 아니면 집을 갖고 있는데 갈아타기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현재 지금이 아주 이제 좋은 상태거든요. 왜 좋냐면은 우리가 그 전고점이라고 하는데 이전에 가장 높았던 가격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서울 반포 같은 이런 것도 한 20% 빠졌고 가장 비싼 아파트들 그리고 강남 이런 것들도 한 30% 그리고 뉴타운 뭐 해가지고 뭐 고덕이라든지 강동구의 고덕 그 다음에 뭐 영등포구의 신길
이런 지역들도 고점 대비 30, 40% 심한 애들은 뭐 45에서 50%까지 빠진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싸게 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 아파트 가격이 완전 우리 그 투자자들 이야기로는 그 리셋이 됐다고 해요. 왜? 2, 3년 전 가격으로 완전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새롭게 이렇게 좀 여러분처럼 이제 처음 들으실 분이나 아니면 부동산에 이제 막 입문하신 분들은 지나가 보면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실제로 지나가 보면 현재 시점 이때가 가장 정말 싼 시기였구나라고 아마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뭐 제 소개하다가 이것저것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저도 이제 그 분양권도 해보고 그다음에 아까 갭 투자도 많이 해보고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도 해보고 이와 같이 일반 주택이 많이 비싸지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오피스텔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도 해보고 그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이 파티룸도 이제 오피스텔 중에서 이제 주거형이 있고 주거형은 자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사무실이 들어오는 이제 상업용 오피스텔이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상업용 오피스텔입니다. 상업용 오피스텔은 이제 바닥 난방이 안 돼요. 즉 온돌이 안 된다. 이런 것도 사보고 그래서 제가 뭐 이것저것 어떻게 보면 물론 안 해본 것도 많지만은 이제 처음 이쪽으로 들어오신 분들에 비해서는 제가 아무래도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경험들을 이제 하나씩 쉽게 여러분들이 완전 생초보다 제가 지금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걸 되게 좀 낯설 수도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풀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소개를 하면 뭐 계속 소개를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제가 이제 카페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블로그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유튜브까지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 링크 이런 걸 드릴 테니까 이런 거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그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입원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돈을 벌어야지 이 돈을 가지고 뭐 여행도 가고 아니면 친구들하고 이제 만나서 맛있는 밥도 먹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버는 돈은 보통 한 가지밖에 없어. 내가 만약 직장인이면 뭘 받아요? 월급을 받잖아요. 내가 이제 월급을 받는데 만약에 내가 장사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장사를 통해서 월급이 아니라 그걸 뭐라고 하지? 제가 장사를 잘 안 해봐서 그냥 뭐 소득? 뭐 하여튼 그런 이제 그 장사를 통한 그런 이제 소득이 생길 거잖아요.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의 메인 잡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회사 생활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가만 봐요. 우리가 그 회사 다닐 때 직장인의 상사들 특히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그 해당하는 이제 직장인이 이 회사 말고는 다른 데 갈 데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수입은 요거밖에 없으면은 엄청나게 이제 위에서 부려먹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막 이거 말고 할 게 없으면은 집에 또 이 뭐죠 그거 배우자하고 애들 있으면은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무조건 회사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딴 주머니를 차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게 회사 생활이 되게 편해요. 실제로 보면 이상하게 얘는 뭘 일 시켜도 뭔가 좀 잘 버틴겨. 야근은 절대 안 하고 한 6시에 무조건 집으로 가고 이야기하면 내가 꼭 이걸 해야 되냐고 나는 맡은 업무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죠? 뭐 그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뭔가 이제 좀 자세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선배들의 입장에서 보면 첫 번째 원래 집에 돈이 많다. 아니면은 이 회사 말고 한때 그 부동산이나 코인, 주식 엄청나게 올랐을 때 하루에 버는 돈이 월급만큼 버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예전에 그 코인, 비트코인 초기에 보면 인증샷 남기고 그냥 따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뭔가 플러스 알파가 지속적으로 생기게 되면 우리의 이제 그 회사 생활, 본업은 상당히 편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 이 10년 주기설 뭐 이런 게 있어요. 부동산에서는 10년마다 10년 동안 오르고 그 이후로는 한번 꼬꾸라지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IMF 97년도, 그 다음에 2008년도 금융위기, 그리고 2018년도, 19년도 요때 이제 10년 주기설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상당히 그 겁내했어요. 그리고 약간 규제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집을 팔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웃긴 게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급반등해가지고 아시겠지만 19, 20, 21년 이때 동안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완전 불패신하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다시 2, 3년 전 가격으로 폭락했잖아요. 그죠? 그걸 느끼면서 했던 게 우리가 너무 이제 그 오르는 것이 정말 그 어느 정도
10년 가까이 되고 7, 8년 뭐 이게 시간에 따라서 좀 시간적으로 10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단기에 너무 많이 오르거나 이렇게 되면 수익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시 걷어들이고 약간 좀 보수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이번 시장을 지나면서 아마 많이 느끼실 겁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그 다음에 뭐 코인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월급 말고 다른 것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늘려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선택했던 거는 그때 주식 이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많이 했는데 이걸 주식에 대한 거를 우리가 만약에 해가지고 수익을 놔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걸 벌어도 실제로 내가 잘해서 버는 건지 아니면 운이 좋은 거지 뭔가 결과물이 너무 애매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서는 뭐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뭔가 좀 안정적인 이런 좀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럴까 되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고민을 해보니까 그 차이는 그런 것 같아요. 주식에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없어. 이 친구들이 들어오면은 종부세를 너무 많이 내기 때문에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 투자를 할 때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없는 이제 부동산 이쪽이 확률적으로 되게 좋았더라. 그리고 주식하고 코인은 이게 쉽게 좀 매도에 대한 좀 유혹이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쉽게 팔지를 못하거든요. 짧은 시기에 팔면 이제 그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그리고 또 만약에 세입자가 있는 상태면은 또 이분들이 나가실 때가 또 기다려야 되니까 여러 가지 좀 엉덩이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이제 돈을 벌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제 주위에 보면 이제 N 잡러라고 이제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좀 여러 가지 많이 해요. 제가 하고 있는 N 잡러에 해당하는 게 제가 원래 월급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부동산을 하게 되면서 이 부동산이 이제 그 부수입 중에 메인이 되는데 얘가 이제 월급보다 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제 매도 차익이 생기거나 아니면 전세금이 올라갈 때 다시 회수를 하거나 아니면 월세를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식 뭐 저도 이제 주식 국내 해외 뭐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그냥 코인도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오피스텔 중에서 이제 비어 있는 거를 이렇게 이제 파티룸으로 한번 기회에 대한 파티룸 한번 설명드릴 건데 그런 걸로 만들어 가지고 나가는 제가 이제 이걸 매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가는 이자 빼고도 그때 이제 연말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성수기긴 한데 그때 이제 제가 역삼에서 하고 있는 게 월 고정비가 역삼이 좀 비싸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리비하고 합치면은 한 250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매출이 12월 달에 무려 한 750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빼고도 500이 그냥 남은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지? 이런 식으로 연말에 정말 잘 됐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남으니까 500만 하더라도 1년이면 6천이잖아요. 역시 이제 그 1월 달 되니까 이 500이 250이 되고 지금 이제 3월 달이 이제 파티룸의 비수기거든요. 요럴 때 다시 이제 그 한 200 정도밖에 못 벌면 다시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들은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연말에는 파티룸에서 수익을 내고 지금과 같은 이제 그 3월 달 이런 걸로는 이제 또 다른 데서 또 수익을 내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티룸도 하고 있고 또 이 주변에 보게 되면 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또 이 비상주 사무실 이런 걸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책상이 있으면은 그 실제로 말 그대로 이제 상주하지 않고 사무실을 쓰는 사람들, 이걸 이제 비상주라고 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네이버 플레이스나 네이버 지도 봤을 때 이제 주소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정수기 업체 사장님, 정수기 업체 대리점이지 아니면은 이제 세탁소 이런 분들이 이제 네이버 지도에 그 자기 상호가 필요해. 일단 실질적으로 거기에 내가 상주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전화번호만 있으면 되거든. 그걸 전화번호를 만들려면 이제 비상주라고 이제 월에 5에서 1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는 신분도 있고 또 어떠신 분들은 뭐죠 그거 뭐 먹는 거 있잖아요. 떡 그다음에 양갱 이런 거 이제 그 공장에 가서 납품 떼가지고 파시는 분도 있고 또 스마트 스토어 해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저도 이제 뭐 이것저것 다 알아봤는데 저에게 맞는 거는 이제 그 해당하는 부동산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서 기반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뭐 파티룸 그리고 이제 비상주 사무소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계속적으로 이게 어디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졌을 때 보면 이제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첫 시간으로 저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잘 살아가려면은 자기 메인에 해당하는 수입원 말고 플러스 알파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플러스 알파에 해당한 것들이 이제 본업이 되어버렸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벌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한테도 관심을 가지고 모임도 자주 갖고 하다 보면 이제 즐겁게 취미로 생각했던 게 이제 부업이 될 수도 있고 이 부업이 자기 수익원의 이제 그 본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21세기 지금 여러 가지 유튜브와 이런 것들이 많은 정보들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시간은 요 정도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